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국민들이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언페어한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인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 했더니 국민의힘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는 여야 간 정치 협상이 아닌 국정 쇄신의 담론장을 열어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민생을 볼모로 은폐 신원식, 민폐 김해, 적폐 유인촌 후보자들을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제안하라고 어디서 하명받았습니까? 이런 소모적 논쟁을 벌이자고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속히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직접 응답하십시오. 네, 이번에는 네 분과 함께합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이제 여야 국회의원 두 분하고도 이제 추석 민심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네 분도 이제 다들 이제 들으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비슷한 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거예요. 추석 밥상에 딱 모여가지고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에 뭐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식구들 간에도 싸움이 날 수도 하면 안 있는 되는 문제인데, 얘기 아닌가요? 그래도 했겠죠. 예. 뭐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의 의견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영장 기각이 어떤 무죄 판단은 전혀 아니죠. 예,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영장 기각 사유는 좀 갸우뚱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찾아가는 듯한 소위 그 기교 법학의 면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거는 증거가 부족해서 영장 기각, 이거는 증거가 이미 많이 확보됐으니까 영장 기각. 그러니까 위증교사 부분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그 관여한 것 같은 의심은 드는데 당 대표로서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영장 기각 사유를 달리해서 봤는데 세 개를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영장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시기에는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유죄 판단, 영장이 기각되면 일차적인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기사회생 일단 한 것이다. 이런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겠죠. 사실은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면 본격적인 정치 생명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었는데 예. 일단은 한시름 놓은 상황이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이 영장 판사도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그렇죠.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런 예. 뉘앙스가. 예. 그러니까 판사가 영장 판사가 다 무죄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절대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고시 붙은 게 199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꽤 오래 생활을 해왔는데 제일 맞추기 어려운 게 사실은 영장 재판 결과입니다. 이 영장이 발부가 될지 기각이 될지 이거는 정말 지금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과학이 아니거든요. 유무죄 판단은 일종의 과학으로 볼 수 있는데 증거법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전형적인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가 좀 부족해서 기각, 또 저 부분은 증거가 이미 많이 확보됐으니까 기각. 그러니까 구속할 필요 없다. 그런데 위증교사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녹음된, 그러니까 증인으로 출석을 앞둔 사건 관계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법정에 나가면 이런 식으로 좀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예. 확실하게 혐의는 소명이 됐죠. 근데 영장 판사 입장에선 이미 확실히 증거가 확보됐으니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참 속된 좀 표현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예. 코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어려운 예. 경우가 있거든요. 전형적으로 이번 사건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장 판사가 이 기각 결정을 하면서 내놓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라고 하는 큰 원칙을 이제 뭐랄까 뒤집을 만큼의 그런 구속 사유의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일 뜻이 무죄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시켜가지고 수사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봤다는 맥락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에 의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직 대통령들 다 줄줄이 구속해서 수사했던 거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예, 이게 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참 맞추기 어려워요.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영장 기각이 곧 무죄는 아닌데 민주당 분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시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해식 의원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전국의 주도권은 우리 민주당이 가져왔다. 왜 이렇게 먼저 김칫국을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건가? 일단은 제 주변에 물론 제 친구들 단체방이니까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27일 새벽까지 그렇게 많이 깨어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저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문자가 오는 게 월드컵처럼 아파트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기각 결정 났을 때. 저는 이게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맞아요. 우리 민주당이나 이 대표가 계속 요구한 건 그겁니다. 헌법과 현행 형법 등 법률에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불구속 수사 재판의 원칙이 있다. 이재명 대표라고 예외를 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재판정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다퉈보자고 그동안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예. 근데 검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정말 입만 열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 빨리 가서 영장 실심사 받아라. 구속이 답이다. 이러고 공격을 해댄 겁니다. 결국은 자승자박의 측면이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했는데 영장이 기각됐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는 거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무슨 중간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한 장관한테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당당하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만 결기를 보였다면은 예. 자기 편들한테 말도 안 하면서 이번에는 미안하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하면은 깔끗합니다. 불과 지난 2월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조작이고 증거가 없다면 어떤 판사가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딱 보세요. 판사가 발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고 기자도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번 내용 아무리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검찰이 뭐 했습니까? 이번에 영장을 치면서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인가요?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위중 교사 혐의가 나왔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또 는 겁니다. 한데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명확히 얘기합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백현동.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건 창피한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소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을 들어보니까 많이 실망하는 국민들이 뭘 또 실망하시냐면은 기각 이후에 국민의힘과 검찰이 보인 반응이에요. 국민의힘 뭐 했습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는데 명색이 수석 대변인인가 하신 분이 딱 논평에 그걸 냅니다. 개딸에 굴복한 법원?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 쓰는 게. 그리고 당대표라는 부분 사법부가 오염됐다. 왜 그럽니까? 집권당이면 좀 당당하게 좀 정치 좀 하십시오. 본인이 이렇게 주장했다가 안 됐으면은 검찰은 재판 잘 준비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민생 챙긴다고 하시면 박수 받았을 거예요. 근데 판사 공격하고 재판부 공격하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분들이 참 큰 싸움에서 지고 나면 일단 좀 전열을 정비하고 하지 너무 충격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허공에다가 주먹질 하는데 이런 국민들 여론이 저한테까지 전달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얘기하는 이 대표 압수수색 횟수랑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횟수랑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되게 이제
민주당이 300 몇 번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 되게 이걸 익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특징은 뭐냐면 범죄 혐의가 너무 많고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총량이 많아진 것이고, 특별히 또 하나는 뭐냐면 경기도 카드 관련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카드 사용에 대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체포영장 관련된 부분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만입니다. 과연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에 대해 소명이 되느냐 문제, 그리고 증거인멸이 되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영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와 관련된 부분에서 굳이 그 야당 대표를 구속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법적인 판단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사법부의 소위 말해서 진보 편향성에 대한 예. 시비도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주요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특징, 범죄 혐의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민주당 대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횟수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300번이 넘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376회다 네. 그랬는데, 최근에 검찰이 무슨 얘기냐, 36번이 다다 그랬어요. 근데 저도 376회는 어떻게 카운트를 했길래 저렇게 많이 나왔지,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로 하나하나 센 거라면 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좌 추적 영장까지 다 한 번으로 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좌 추적 영장이라는 거는 이 계좌 누구 명의의 계좌를 한 번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뒤로 그 계좌에서 나간 돈 한 번, 들어온 돈 한 번, 그거밖에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차례 건너 계좌를 몇 개를 거치다 보면 매번 영장을 새로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걸 다 센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 문제는 사건 당사자가 그 횟수를 다 셀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00번이 넘는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과장이 많이 된 횟수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뭐 30번이냐 아니면 300번이냐 이거는 뭐 사실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예. 드리면, 저는 이런 얘기를 검찰이 내놓는 것도 상대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옹색해 보이는데, 숫자야 우리 뭐 대책위도 있고 예. 언론에서도 376회라고 보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억이 나요. 딱 30 몇 회라고 할 때 참 그것도 검찰이 자랑이라고 또 내놓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3월 초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그분이 되게 좀 점잖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기도청이 아니고 경기도 의회에서 했습니다. 저도 당 지도부랑 같이 갔는데, 그날 김동연 지사의 아주 분노한 얼굴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뭐라고 하면서 이 나라는 검주 국가다. 지금 저희들이 왜 회의를 여기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지금 도청에서는 압수수색을 출장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한 20일이 넘었답니다. 출장 압수수색. 그 기네스북감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시 3월에 김 지사가 한 얘기가 지금까지 13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이재명 지사가 아닌 제 개인 PC를 또 가져갔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68,515건의 문건을 가져갔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압수수색이 과도하고 너무 탈탈 터는 예.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검찰이 자랑스럽게 한 10분의 1로 숫자 줄었다는 얘기하는데, 전 저것도 잘 믿기지는 않습니다만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과도하고 너무 검찰권이 남용됐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셨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나와 계신 두 분도 마찬가지로 좀 동의할 것 같습니다. 곧 무죄는 아니지만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전국의 주도권은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다, 이재명 대표가 쥐었다라고 보는 거는 대체로 또 동의하시는 건지, 차 교수님은 그 표현이 맞다고 보세요? 이제 전국 주도권은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표 손에, 민주당 손으로 주도권이 넘어와 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절차증명의
정치적 위기, 사업적 위기를 일단은 돌파를 했잖아요. 일단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영장을 재청구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을 거예요. 사실 아마 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나름대로 틈새나 하여튼 그러니까 국회가 12월 8일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니까 아마 예. 그 비회기간 중에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명분을 일단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아마 조금 이 여유를 갖고 아마 전국을 바라보는 시간과 공간이 생기지 않았을까. 바로 그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 직전에 이재명 예.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이죠. 사실 뭐 여야 영수회담 제의하면서 윤 대통령이 받을 거라고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런 걸 했을까? 그렇다고 예. 한다면 내가 이제는 정치적 공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상당히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해보겠다는 것을 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 자신이 그러니까 이 지금 제의를 한 손을 당장 잡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건의 야멸찬 대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수사의 부당성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민생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정쟁을 지금 이 정부 여당이 주도하고 있다면 이제는 민생은 우리가 챙길게요라는 메시지도 함께 내려는 정치적 포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고 김기현 대표가 아닌 대통령에게 이 제안을 던졌을까? 한동훈 장관을 주 타겟 대상으로 삼아서 아주 맹공을 퍼볼 것처럼 보였는데 영장 기각 이후에 곧바로 한동훈 장관을 건너뛰고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대통령을 정면으로 나의 카운터파트로 내세워서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던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건너뛰고 왜 타깃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로 삼았을까? 혹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맥락이 숨어 있을까? 제가 아마 지난주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는 거의 다 퇴색됐다. 왜냐하면 특히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장문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올리면서 여태까지 해왔던 단식의 과정이 결국에 최종적인 목표는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로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큰 정치를 하기 위한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는 완전히 벗겨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만 맞아요. 예.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마당에서는 그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대통령의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빨리 되찾는 것이죠. 복원시키는 거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촉구하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본인은 다시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쌓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역시 대통령의 상대방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서 그런 예. 제안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예. 아무리 따져봐도 야당 대표의 카운터 파트너는 여당 대표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2002년도 대선 과정에서 당시 여당의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가 당권 대권 분리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의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가 내지는 총인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이 여야 영수회담이란 말 자체가 대통령을 거기 끼우면 안 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생각이었거든요. 예. 영수라는 것이 정파의 물인데 나는 이제 정파의 어느 한 정당의 대표가 아니지 않느냐. 평당원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써서 내하고 회담하라고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뭐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권이 교체가 된다,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여권의 대표는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사실은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예, 그렇죠. 여당의 대표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또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그런 식으로 여야 영수회담하면 사실은 대통령 아니니까 우리하고 회담하자고 이야기했고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다 똑같이 어느 누가 야당이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여권하고의 회담을 할 때는 항상 대통령을 지명을 하는 것이 이게 관례였고요.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 지명하지 않고 김기현 대표 지명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이 대여투쟁을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꼴이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김용남 의원 말씀 중에서는 이 체포동의안 이 가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되고 훼손됐는데 이번에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대통령에게 제안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 대선 주자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키는, 복원시키는 그게 뭐 효과대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노림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예,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건너뛰고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가. 저는 뭐 큰 그림보다는 정치적인 테크닉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아까 우리 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기가 이제 사실은 그동안 대표가 되는 과정도 사법 리스크, 특히 이제 어떤 그 체포영장과 관련돼서 감옥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압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번에 기각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그 업이 됐다는 그런 부분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다가 이게 계속 영장 관련돼서 기각이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되게 되면 뭐 범죄 사실을 문제하고 왜 기각이 됐느냐의 당위성 문제하고 이것이 계속 되게 되면 자신의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국민들한테 해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먼저 치고 나가서 국면 전환의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제기했다는 부분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권력 분점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입법부는 완벽하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정 현안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특히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될 부분을 미리 어떤 물타기 내지는 책임을 대통령한테 넘기는 이러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서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거는 굉장히 단순한 게 그냥 볼 게 아니라 저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대선 주자 이미지로서의 복원, 회복,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계속 추석 밥상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제 민생, 먹고 사는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 얼핏 드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 체포영장 가결 그리고 나서 영장 기각 이 국면을 거치면서 이 계파 갈등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뭐 폭발할 지경인데 이 계파 갈등을 민생 영수회담 제안을 통해서 또 슬며시 봉합하는 쪽으로 가고자 한 것은 아닐까. 일단 민주당 내 의견을 좀 들어보고요. 한민수 대변인에게 그 노림수까지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여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그 각자 그 양식과 자신들의 그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한 결정을 외상값 운운하는 것은 그건 뭐 적절한 비유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건 뭐 전혀 근거도 없고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한테 약속 지키는 정당, 방탄에서 벗어나는 정당이 되기 위해 가지고 한 거지. 구속되라고 한 거 아니다. 누구는 안 된다는 뺄셈의 정치보다는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되고 뭐 개딸만 뭐 추종하는 그런 팬덤 정당을 지금은 이제 끊어내야 돼요. 뭐 누구를 색출하다, 누구를 뭐 찍어서 뭐 골라낸다. 이거는 뭐 아주 여당이 좋아할 일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대립전선에다 놓고 계속 티격태격할 경우에는 민주당 내 계파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계속 티격태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한동훈 장관을 건너뛰고 대통령을 대립전선으로 놓으면은 친명이든 비명이든 대통령에 대한 대립전선에서 일치단결하고 단합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더 큰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더 큰 외부의 적을 만들라. 이게 뭐 정치에서 매번 있는 얘기, 북한도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미사일 발사하고 막 그럴 때마다.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대립전선으로 놨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대표도 자주 쓰시는 말씀이고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말씀 중에. 정치가 언뜻 보기에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국민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죠. 예,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민생 영수회담 얘기가 만약에 이게 처음이라면은 이게 무슨 어떤 뭐 노림수 이런 생각할 겁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 거의 한 10번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8월에 당선되자마자 제안을 했고 그리고 지금 무슨 뭐 용어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격이 맞지 않다. 무슨 신분 세탁 표현까지 썼는데 그런 얘기 하면 할수록 표 떨어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외면 받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대표는 이재명 대표 그런 말씀까지 했어요. 그게 형식의 구애를 받으면 언제든지 바꿔도 좋다. 여야 모든 정당을 불러도 좋다. 주제도 다 논의하자. 민생에 관해서 논의하고 외교에 대해 논의하자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우리 당대표도 가고 같이 여야 모두가 모이자 하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논의하자는 걸 가지고 무슨 꼼수를 부린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 그렇게 공격하는 거는 참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또한 민생 논의하자 야당 대표가 한 번도 아니고 꾸준하게 취임화부터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그중에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지금까지 정치가 없는 이런 실종 상태가 오겠습니까? 1년 6개월째 안 만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김기현 대표를 왜 안 만나냐고 말씀하시는데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로텐도 홀에서라도 만나자. 국회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현관 앞에서. 그냥 탁자 2개만 놓고 만나자고 했는데 그 협상 과정을 들어보면 자꾸 좀 피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 우리 국민들 누가 믿겠습니까?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뭐 예산 같은 경우도 이 예산 늘리고 지역개발 예산 다 뺐는데 복원시킵시다. R&D 예산, 연구개발 예산 얼마나 많이 깎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복원하자고 할 때 정말 김기현 대표 거기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다른 거 약속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당을 다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못하잖아요. 용산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회담이 됩니까? 말 그대로 김기현 대표하고 사진 찍고 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민생이 어려우니까 정말 논의를 하자. 그 논의 과정에서 의제랑 선택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당 대표가 필요하면 합류시키십시오.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듣고 진짜 이게 무슨 의도고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를 응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냥 제안만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부대변인 시켜가지고 거절해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보기에는 되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영수회담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당내의 분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하니까 지금 전선을 넓히는 그러한 그 일종의 전략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좀 잘못된 전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만약에 그런 식의 그 가정이 성립되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요구했던 이 지금 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제는 대통령하고 사과하고 이 정치적인 정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민생 갖고 논의하자고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당내 분란을 수습하기 위한 일종의 이 그 정치적인 수단이라기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지금 이 변화된 전국 내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민생에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이 우위적인 입장이 있다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한 저는 하나의 정치적 포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 당 분란과 관련해서는요. 저는 뭐 앞서 한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말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역시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가장 큰 이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소위 말 응징이냐 통합이냐고 한다면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에게 제1야당에게 바라는 바는 내분이겠습니까? 응징이겠습니까? 아니면 통합이겠습니까? 정말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민주당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대통령을 향한 제안이 뭐 그런 꼼수라든지 노림수라든지 당내 갈등 봉합이라든지 뭐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MBN 이 토요 뉴스와이드의 주 주제는 뭐였냐면 기각이 옳으냐 맞냐 이게 무죄냐 아니냐 또 개파 갈등은 어떻게 되느냐 비명계는 어떻게 다 개딸들하고 싸우는 거냐 마냐 이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 주제가. 그런데 자연스럽게 지금 대통령 얘기 나오죠 민생 얘기 나오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화제 전환이 됐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이재명 대표가 그럼 이 제안 낼 때 그러면 여당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이재명 대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이재명 무시 전략을 쓸 거야라고 생각하고 제의를 한 거거든요. 예. 사실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우리 앵커께서 지금 부여하고 계신 거 아닐까 어쨌든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당내 개파 갈등 얘기랑 뭐 예. 무죄냐 유죄냐 이 얘기는 많이 죽었어요 오늘. 예. 앵커께서 지금 그 판단을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평가할 위치는 아니고. 예. 근데 이게 진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치적인 테크닉이 많이 여기 가미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이게 제안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SNS 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형식이 사실은 맞지가 않죠. 또 하나는 내용이 여야 영수회담 얘기하고선 그 의미를 이미 서로 모르는 결론 본인이 다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의미를 여기에 함축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뭐냐면 늘 그 이중성과 신뢰성 문제가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지난번에 6월 달만 해도 김기현 대표와의 TV 토론도 예정되어 있고 약속을 했었는데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김기현 대표께서 또 나름대로 성의 있게 어떤 그 여야 대표 회담을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 건너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영수회담 제안 자체가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 정치적인 어떤 그 전환 어떤 이슈로 만드는 그런 테크닉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